공원에서 한가롭게 산책을 즐기시는 60에서 70 사이의 어르신들께 은퇴 후 연금과 생활비에 대해 직접 여쭤봤습니다. 푸른 나무와 따뜻한 햇살이 가득한 이곳에서는 모두가 평생을 바쳐 일한 뒤 찾아온 노후를 그저 평화롭게 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가 마주할 은퇴 이후의 삶이 언제나 이렇게 아름다운 장밋빛이기만 할까요? 평온해 보이는 공원의 발걸음 뒤편에는 사실 지금의 고령 세대를 숨막히게 누르고 있는 잔인한 현실과 거대한 공포가 숨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한국은 여전히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무려 40%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도 노년에 돈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몸까지 아프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댓글을 남기며 깊이 공감하셨습니다. 요즘은 하루 간병비만 최소 17만 원에서 20만 원을 넘게 줘야 하니 웬만한 연금으로는 병원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그저 하나의 관리 대상일 뿐이지만 60대 이후의 노년기에는 전 재산을 지키느냐 잃느냐를 결정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 나이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철봉에 매달려 거친 숨을 내쉬며 턱걸이를 하시는 한 어르신이 계십니다. 이 어르신은 젊은 시절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중 하나로 꼽히는 포스코에서 당당하게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남들보다 훨씬 빠른 49살이라는 나이에 명예퇴직을 하셨을 때만 해도 남은 인생이 탄탄대로일 줄 알았습니다. 회사를 떠나온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어르신이 손에 쥐고 계신 국민연금은 매달 고작 30만 원 남짓입니다. 젊을 때 대기업에서 열심히 벌어두었던 그 많던 자산과 퇴직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어르신은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대학에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느라 본인의 노후 자금을 아낌없이 전부 쏟아부었다고 털어놓으십니다. 결국 수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그렇듯 자녀 지원이라는 덫에 걸려 자신의 미래를 완전히 희생해버린 셈입니다.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도 들어가지 못해 매달 100만 원이라는 거금의 월세를 내며 자녀들의 용돈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화려했던 대기업 출신의 엘리트와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노인의 경계가 이토록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젊은 시청자들에게 우리 역시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거대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대기업 출신 어르신은 노후에 부부가 검소하게만 살면 한 달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미디어나 은퇴 전문가들이 흔히 말하는 최소 300만 원이라는 생활비는 고급 아파트 관리비나 골프 같은 호사스러운 취미를 즐길 때나 들어가는 큰 지출이라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이 솔직한 발언은 시청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설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요즘처럼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고물가 시대에 현실적으로 두 사람이 어떻게 100만 원 안팎의 돈으로 한 달을 버티겠느냐는 날카로운 반론이 쏟아진 것입니다. 실제로 가게를 책임지고 시장에 나가 물가를 피부로 체감하는 주부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금액은 대출금과 차량 유지비가 전혀 없고 부부가 큰 병치레를 하지 않는다는 아주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겨우 성립하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살이는 참 천차만별입니다. 현실적인 은퇴자들은 60대 부부의 안정적인 노후 마지노선으로 최소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은 확보되어야 타인에게 손을 벌리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식 리스크가 있다면 연금 500만 원을 받아도 모자란 것이 은퇴 이후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결국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매달 수십만 원의 병원비를 아끼는 가장 확실하고 위대한 재테크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지키는 투자가 중요합니다. 더 이상 소득을 늘리기 힘든 시기인 만큼 무리한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자신의 경제 수준에 맞춰 소비를 통제하는 지혜가 그 무엇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어르신은 퇴직 후 가장 경계해야 할 일로 주변 사람들과의 금전 거래를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남에게 돈을 쉽게 빌려주면 그것은 거의 100% 떼인다고 봐야 한다는 현실적인 지적입니다. 애초에 돈을 빌리러 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 사람의 경제 상황이 이미 완전히 무너졌음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돈을 빌려줬다가 노후 자금을 모두 날리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시청자들 또한 노년에는 절대 아무도 믿지 말고 내 돈을 꼭 지켜야 한다는 조언에 적극 동감했습니다. 어르신은 은퇴 이후에도 가만히 집에만 있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아르바이트 형태의
일거리라도 계속 구하라고 권하십니다.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생산적인 활동을 해야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사회적 활동입니다. 동년배 친구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어야 나이 들어 찾아오는 외로움과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결국 환갑이 넘은 나이가 되면 세상에 대한 쓸데없는 돈 욕심부터 과감하게 비워내야 합니다. 주변 환경에 쉽게 동요하여 화를 내기보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며 유화적인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이제 망원동에 살고 계시는 두 번째 어르신의 가슴 아픈 사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어르신은 아주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모진 고생을 겪으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신세계 백화점에서 무려 30년에서 40년 가까이 평생을 바쳐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허리선탈 규칙을 지키며 오랜 시간 성실하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나온 뒤에는 경제적으로 완전히 실패하며 쪽박을 차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예순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거친 막노동판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하거나 옥상에 올라가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공사를 하는 위험하고 고된 일들을 주로 해오셨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건설 경기와 전반적인 일자리 경기가 워낙 나쁘다 보니 일거리가 완전히 끊겨 그냥 노는 날이 허다합니다. 현재 어르신의 유일한 고정 수입은 국가에서 매달 지급해주는 노인 기초연금 34만 원 정도가 전부입니다. 반면에 혼자 외롭게 살아가면서 지출해야 하는 한 달 생활비는 최소 150만 원에서 2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일을 주겠다는 연락만 오면 무거운 자재를 들고 1층에서 2층을 헐떡이며 오르내리는 고된 현장으로 향하십니다. 몸이 무겁고 나이 때문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지만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화려했던 백화점 경력도 차가운 현실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조금이라도 더 보태기 위해 어르신이 선택한 것은 다름 아닌 주식 투자였습니다. 지난 추석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주식 시장에 뛰어들어 매일 아침 차트를 분석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경제 뉴스를 꾸준히 챙겨보고 인터넷으로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어야만 대충 예측이 맞아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00만 원에서 200만 원씩 주가가 막 오르내리는 짜릿한 재미에 완전히 매료되셨습니다. 당시에 삼성전자 주식을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선에 매수했는데 이게 21만 5천 원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불어나는 것을 보며 노후 자금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꿈에 부풀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경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상황은 완전히 급반전되었습니다. 최고점을 찍었던 주가가 무섭게 폭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 18만 원 선에서 주식을 모두 던져버리셨습니다. 손실을 모두 정산하고 나니 그 많던 투자금 중에서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7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며칠 전에는 옥상방수 공사 현장에 나가서 하루 일당으로 15만 원에서 17만 원을 벌어오셨습니다. 힘들게 몸을 써서 번 돈이 주식시장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수십만 원씩 허무하게 날아가는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어르신은 노년의 소중한 자산을 순식간에 탕진하게 만드는 주식시장을 악마라고 표현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이 처절한 고백은 은퇴 후 대박을 노리는 무리한 투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시청자들에게 뼈아픈 교훈을 남깁니다. 어르신의 가정생활 역시 평탄하지 않아 20 몇 년 전부터 아내와 별거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지내다 보니 이제는 서로 간에 아무런 정이 남아있지 않다고 씁쓸하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뿐인 자녀들과도 1년에 겨우 한두 번 명절 때나 만나기 때문에 가족 간의 정이 많이 식어버린 상태입니다. 명절에 자식들을 만나도 예전 같지 않고 마음의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는 현실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은 가슴 한구석에 여전히 따뜻한 연애를 꿈꾸는 소년 같은 열정을 품고 계십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며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이 솔직하고 인간적인 고백의 시청자들은 할아버지의 앞날에 좋은 인연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일지라도 누군가와 함께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살아가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고독사나 독거노인 문제가 심각한 요즘 어르신의 이러한 열정은 오히려 긍정적인 에너지로 다가옵니다.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좋은 동반자를 만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어르신께 노후 생활에서 딱 한 가지만 가질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여쭤보았습니다. 어르신은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마음대로 팍팍 쓸 수 있는 풍족한 자금이라고 답하셨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돈이 있어야만 자식 눈치 안 보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뼈아픈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코앞에 둔 수많은 후배들을 향해 어르신은 위대한 인생 조언을 건네셨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매 순간 열심히 살아내는 것과 동시에 평소에 책을 정말 많이 읽으라는 당부입니다. 세상에 평생 동안 꾸준히 독서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다고 확신하십니다. 독서라는 것은 지식과 지혜의 점진적인 누적이며 노년의 정신을 깨어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무리 수명이 연장되고 세상이 변해도 책 속에서 얻은 지혜는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어르신의 처절하면서도 현명한 인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노후 준비의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건강을 챙기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지혜를 쌓아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만나본 두 어르신의 솔직한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지금 우리 모두가 머지않아 마주하게 될 미래의 차가운 자화상입니다. 준비 없는 노후가 얼마나 가혹하고 무서운지 현실은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 몸의 건강을 지키고 자산을 통제하며 지혜를 채워나간다면 분명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노후 대책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담을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현실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 설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사회의 진솔하고 깊이 있는 현실을 담은 고품격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키며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